정책담당 팀장하고 팀장이겠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렇게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강내는 축산농가에 대비를 잘하셔서 호흡에 아무 피해 없이 잘 넘어갔는데, 폭염도 되게 잘하셔서 아무 무탈하게 아무 피해 없이 넘어갔습니다. 바람에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먼저 참석하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남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정문환 팀장님과 김현진 주무관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네, 다음은 코리아 대표이자 국립축산과학원의 전문 컨설턴트로 일하시는 박웅열 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사님을 모셔서 조언 컨설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은 보름 동안 세 군데를 갔어요. 청년농 컨설팅 합천하고 동성하고 어디 갔었지? 합천하고 동성하고 한 군데 들어갔어요. 갔는데 최고 많이 왔네요. 포항 최고 많이 왔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 지난번 오기 전에 좀 살짝 걱정했어요. 앞에 세 군데는 전부 바로 센터에서 했거든. 센터 강의실에서 이게 농장으로 오라고 그러더라고. 농장. 어제 38도에 오늘도 38도 될 것 같은데. 야, 농장에서 왜냐면은 지금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슬라이드 이거 자료를 띄우면서 얘기했어요. 이게 브랜도킹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양관리 전반에 대해서 사양관리나 TMR이나 뭐 송아지 벌시고 피우고 전부 다 해요. 사료, 설계까지 싹 다 해가지고 제가 조금 약간 저는 전공이 사료 영양이다 보니까 계량하고 질병은 물론 계량 질병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계량은 사실 좀 다른 거고 어떤 적이 똑같고 대부분 더 잘하시고 어떤 적이가 어떤지 궁합이 맞고 안 맞고 이거는 사실 대보다 농가분들이 더 잘하시더라고요. 질병은 사실 제가 약적으로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주기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 이외의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 가능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자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농장에서 어떻게 될까? 이건 사실 날씨도 덥기도 하고 또 부침했는데 잘했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해서 제가 오늘은 주제가 없어요. 그래서 질병하고 뭐 계략도 뭐 얘기하시면 됐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교수에 소 키우면서 경영도 괜찮아. 궁금하시던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사료 설계 기간도 괜찮아. 원료도 괜찮고 조절도 괜찮고 그냥 막 치고 났어요. 제가 현장 컨설팅을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제 전공 분야는 아무래도 TMR 쪽이에요. TMR 대학교를 지금 전공적으로 농업센터 TMR 대학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고 TMR 사무장들도 여러 군데 하고 있거든요. 성격이 잘 나오고 있고 이지만은 TMR 뭐 현장 컨설팅 하려면 TMR 대학교만 얘기하다가 소 얘기하고 와야지. 그리고 시세 얘기하고 와야죠. 그래서 모든 부분이 다 가능하니까 질문 주시고요. 질문 좀 준비해 오셨어요? 예. 자, 그러면은 제가 질문하기에 앞서가지고 질문하기에 앞서가지고 시황 쪽 10분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시황 쪽 10분만. 왜냐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지금 타이밍이 아주 좋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올해 한 반년 남았잖아요. 그죠? 아마 2년간 요거 택배 강의에 따라가지고 수입이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시황 쪽 10분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질문 쭉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쪽 얘기할 때 시황 일단 들어보는 말씀드리면요.
원래 예전에는 11년 주기였어요. 11년 주기. 그랬다가 1996년부터 해가지고 수입 개방되면서 해가지고 1996년부터 해가지고는 이게 12년 주기가 이제 깨졌어요. 깨져가지고 잠깐 이제 혼돈의 시대지. 작업비이 뚝뚝뚝 떨어지고 수입 소득이 쫙쫙쫙 들어오면서 16년 주기로 일시 갔다가 최근에 아버님 세대 어릴 때 기억하실 거예요. 이 구제역 예전에 어릴 때 한번 터졌잖아요. 구제역이 터진 게 2012년, 10년인가 2011년, 지금부터 한 14년 전이거든요. 그때 소입시간 공장들은 너무 그렇고 그때 크게 큰 공장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쫄딱 많았고 그때 한번 파동이 있었어. 교진이가 있었어요. 전국에서 한동안 경기도 강화소가 등급이 최고 잘 나왔어요. 경기도 강화군에서 왜 등급이 잘 나왔겠어요? 강화군에 소 한 마리도 없이 싹 다 그냥 명령시켜버립니다. 강화군 전체 젖소하고 100% 싹 그때 다. 그러니까 지금 소성질이라는 계량이죠. 계량 무시고 딱 전국이 영양이지만 계량 인정합니다. 정액이 절반 이상은 먹고 들어가요. 야, 나는 툭불 받아야 되겠다. 툭불 무조건 8%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은요, 계량이 70% 정도 소화 받쳐줘야 돼. 왕풀, 왕풀에 한 8% 정도는 계량 안 받쳐주면 괜찮아요. 근데 나는 9번에 한 550씩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소화 안 받쳐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계량 중요한데, 근데 계량에 자주지하는 거는 다들 뭐 정액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정액이지 안 들어가네. 정액이 최고다. 뭐 그냥 좋은 정액 가격은 비싸잖아요. 그죠? 비교를 되고 있잖아요. 우리 불법이 다니면 아마 그냥 그럴 것 되고 있어요. 좋은 정액도 지금 한 개 가지고 2개 작아서 쓰죠. 3개가 이제 기본이잖아요. 예전에 2개가 기본이고 지금 3개가 기본이야. 10개까지 한 사람들 지금 10개까지. 청주에서 얘기 들으셨죠? 네. 알죠? 네. 하는 거 알죠? 그거는 암소 호르몬이 문제입니다. 저게 히스객이 엄청 좋아요. 그걸 저게 10개를 자르고 히스객을 넣어서 다시 스트로 작업을 하는데 또 저게 엄청 묻잖아. 그죠? 멀국이야. 멀국인데 엄마 몸을 잘 만들어야 돼. 그래서 호르몬 주사를 따도 놓더라고. 호르몬 가지고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사람이 몇 명, 한두 명이에요. 그 청주 쪽에서 그런 분이 있는데 암소를 몸을 만드는 거야. 잘 맞도록 해가지고 수치가 70% 되는데 하여튼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하여튼 계량이 최우선인데 근데 정액 간의 능력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제 기준에서. 그런데 실제 송아지가 태어나면 엄마 50% 아빠 50%잖아. 엄마 50% 아빠 50%. 그런데 두 뿔짜리가 있는가 두 뿔짜리가 있는가 하면은 2등급짜리도 있어. 똑같은 칸에 있어. 그거는 정액의 차이가 아니야. 제가 보기에. 엄마의 차이, 엄마에서 너무 격차가 크거든. 아빠에서는 차이는 있지만 크진 않아요. 어느 정도 기본 정도 되는 아빠들이 다 계량 사업소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엄마가 이게 진짜 만들거든. 근데 강화도 엄마들은 다 좋은 엄마가 한꺼번에 쑥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송아지. 뭔 말인지 알겠죠? 소가 한 마리도 없어서 이왕에 이제 새로 시작할 거면은 아무래도 좀 좋은 소 집어 넣겠죠, 그죠? 창녕 쪽은 그래도 암소 쪽에 계량이 돼 있는 농장이 있고 안 돼 있는 농장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량이 참 중요해요. 어쨌거나 그 정도로 해가지고 그때 심했던 게 2012년인데 그다음부터 해가지고 이 12년 주기가 되어버렸어요.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소값이 이제 빠지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그러면 2022년이거든요. 2022년. 그리고 이거는 12년 주기가 아니고 10년인가? 12, 13, 14, 15, 16, 17, 18, 19, 20, 10년이나 이 숫자를 잘못 치고 10년이네. 10년이네. 그래서 보통 보면 10년에서 12년 주기로 중간에 16년 끝쳤지만 물론 주기로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값이 빠지기 시작한 지 지금 몇 년이에요? 지금 4년 차예요. 4년 차. 이제 바다가 칠 때가 됐어. 그 주기로 지금까지 1963년대가 지금까지 바다가 칠 때가 시기적으로 봐도 바다가 칠 때가 됐어요. 수수가 쭉쭉 빠졌다고. 이런 흐름을 잡고 있어요. 이런 흐름. 도수 늘어나고 추가 늘어나고 거수 많이 빠지죠. 그죠? 거수로 많이 빠져요. 거수로 많이 빠지고 큰 소 많이 빠지고 송아지 많이 빠지고 송아지 많이 빠져버리면은 암소
할수록 비용 늘어나잖아. 번식 농장이 돈이 없거든. 살구가 엄청 올랐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것까지 숫자가 많은데 암소 비용까지 늘어나. 그러니까 완전히 가격이 끝나가려는 게 이게 4년 동안 쭉 지금 왔어. 그래서 지금이 완전히 이제 끝자락이에요. 끝자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7, 8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걸 얘기를 이렇게 할까요? 이거는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5년 전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은 소로 한차 내스 8마리 8천만 원 받으면 진짜 잘 나왔다 그랬죠. 1,000만 원 찍는 사람들 많죠. 있어요. 주변에 1,000만 원 소 평균 가격 8, 9번에 지금 한 540만 원 1,000만 원 찍어요. 네, 찍습니다. 1,000만 원, 한 8천만 원은 한참 잘 나왔다고 하는데 5년 전에는 8천만이 아니었죠. 1억. 그때는 8마리 할 때는 1억을 찍어야지. 1억이 안 되면 좀 아쉽게 됩니다. 왜냐하면 2020년이에요. 그때 1등급이 21,000원이에요. 톱플은 26,000원. 1등급이 21,000원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당 보통 1,200원 됐으니까 비교. 한차 그렇죠. 8마리 1억이 나왔죠. 근데 지금은 최근 같은 경우에는요. 톱플 받아도 7억 받아버리면 2만 원이 안 돼요. 지금. 평균 2만 원 중반대 정도 톱플이. 그러니까 2021년 때 톱플보다 지금 그때 1등급보다 지금 톱플 가격이 더 못한 게 지금 현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한 가지 저는 좀 새로운 사실들을 저 기준에서 새로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얘기를 해보니까 다들 그런 반응이기도 하고 속값을 좌지우지하는 소비다, 경기다라고 얘기를 보통들 많이 하거든요. 지금 속값 좀 많이 뛰었죠, 그죠? 그건 소비 폭풍 때문이다. 사실 맞아요. 소비가 좀 늘면은 코로나 때문에 속값 괜찮은 시기가 있었어요. 소비가 늘면은 속값은 오르는데 근본적인 거는 도도 없는 건 아니고 영향을 미치지만 그 큰 영향은 뭐냐 그러면은 추가도수라고 저는 생각해요. 추가도수. 소비는 지금 한계가 있는데 추가도수는요 이게 어마어마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균 대비 30%나 추가도수가 많았어요. 만약에 3만 더 추가한다 그러면은 3만 개 30%면 4만 도가 추가가 될 거야. 소가. 근데 작년에 생각을 해보시죠. 작년 추석 때 혹시 여기에 추가 농장들이 있으면 추석 한 2, 3주 전에 2주, 3주 전에 혹시 작년 추석 2, 3주 전에 근데 재밌었죠? 좋았어요. 근데 2만 넘었어. 그 전주하고는 완전히 바닥이 쳤었어요. 8월달, 7월달 바닥을 작년 상반기 완전히 바닥을 쳤었어. 작년 7월달, 6월달. 그러니까 작년 6월달 추석 바로 전주는 안 좋았지만 뭐한 3주간 괜찮았어요. 속가리. 괜찮은 게 뭐냐 그러면은 작년에 근데 추석 때 언제리 속가리거든요. 툭 치올랐어요. 보면은요, 평년에 쭉 보면은 전체가 평년 대비 24년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 추가 물량이 많았어요. 냉장고에 소가 꽉 채워져 있습니다. 암소는요, 평년 대비 40%가 추가 물량이 많았어요. 작년에 유통하는 사람들이 힘들었어. 재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추석 때 이 사람들이 이제 계산을 한 거예요. 지금 재고 너무 많다. 한우라는 그거 아시죠? 바로 잡아서 바로 먹으면 고기 맛있습니까? 아니에요. 뒷다리살 6, 40이나 맛있지. 일반 중심이나 꿀용은요 최소 2주, 한 3주 정도 숙성을 시켜야 맛있어요. 고기는 숙성하면 왜냐 그러면은 근육내 미생물이 단백질을 분해를 해. 분해를 해서 조미료에 핵심 오일인 글루타민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함량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고소한 맛이 난다. 고소한 맛. 우리가 얘기하는 풍미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유연만 있잖아요. 그런 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하여튼 그 미생물이 단백질을 분해를 해서 글루타민산을 만들어내야 돼. 그 기간이 2주에서 3주에 양이 늘어나요. 그러면 출석 전부터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하거든요. 소를 잡기 시작을 해요. 한 달 전부터. 잡아서 이제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 재고가 너무 많다 보니까 중동의 유통업자들이
잡지마 잃어버려. 한 절반으로 아니면 한 3분의 2로 그거를 도축 물량을 줄여버렸어. 그리고 요새는 소모 도축장에 줄 수 있다고 다 잡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약제거든요. 예약 승무원들 바다의 수를 가져가려고 쓰인다고 다 잡아주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가락동이나 그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나 올해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이 날씨면은 올해 작년은 과일이 뭐가 유명하죠? 복숭아. 작년 복숭아 수확량 괜찮았어요? 거기 그 센터 쪽에서는 농업기술원 혹시 모르세요? 작년 복숭아 잘 모르겠습니까? 하여튼 작년에 사왔나 하여튼 이게 혹서 더위 때문에 과일 수확량이 많이 줄었대. 그리고 어획량 또 굴비 이런 것도 수온 문제 때문에 많이 줄었대. 3대 수소 성세 때가 다음은 과일 굴비잖아요. 그렇죠? 과일 굴비 쪽이 이게 공급 물량이 줄다 보니 가격이 뛰겠죠. 그죠? 한우가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져버렸는 거야. 원래 많이 가격이 빠져 있었거든요. 한우 다 물려버렸네. 그 냉장고에 재웠던 고기는 금강은 금방이에요. 금방 없어져 버리고 부족하고 해가지고 작년 추석 지나고도 한 달 동안 속값이 괜찮았어요. 냉장고가 다 뛰어 있어요. 그건 뭔 얘기냐 그러면 공급 물량이에요. 공급 물량. 작년 추석 때는 30% 출하 물량이 많다가 추석 때는 오히려 20% 출하 물량이 줄어버렸어요. 추석 전에. 그러니까 이게 10월달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결국은 출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속값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올해 또 보면은요, 올 24년이고 25년이고, 1, 2, 3분기 보면 작년 조금 차이는 조금 많고 적고 나지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올 4분기, 10월, 11월, 12월, 22만 23만 8천 6천년 분기에 도축되던 것이 20만 9천 22만 한 20% 가까이 출하가 줄어. 출하가 올 4분기에 출하가 줄어요. 난 농촌경제연구원 데이터를 잘 안 믿어요. 특히 안 믿는 게 뭐냐면 속값. 농촌경제연구원 속값이 올라갑니다. 출하 자제하십시오 하면 속값 빠져버리고, 속값이 빠집니다. 뭐 어쩌고 하면 속값 올라버리고. 좀 뭐 의도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농촌경제연구원 데이터 중에서 정확한 건 뭐냐 그러면요, 사육투수야, 사육투수. 그리고 도축투수예요. 도축 예상투수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도축은 당연한 게 왜냐 그러면은 지금 거세요 평균 도축 개월량이 몇 개월인지 혹시 아세요? 예전에 네? 32.78. 그건 좀 더 늘어났어요. 네, 지금 32.4개월 됐다가 최근에 지난달 32.3개월, 32가 넘었었어요. 지금 32.34개월.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30.5개월이었거든요. 지금은 32.4, 32.3이에요. 거세요. 암소는 53.4개월, 53.3개월이 평균 도축 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사육투수 알고, 그리고 축산물 미변제라는 홈페이지 플러스 최근에 축산물 평준평가원의 홈페이지가 배포 캡처이 됐습니다. 들어가 보시면은 각 소의 암소 수수의 개월량별 사육투수가 나와요. 그게 가능한 게 소는 다 이표가 있잖아요. 이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까지 코스 지역별 나이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도축 개월이 있다 보니까 도축 예상 수는 그냥 나오잖아요. 그들을 보면.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올 4분기에는 도축이 준다. 올 4분기에 도축이 주는 거는요, 이제 10월쯤이에요. 시작이에요, 시작. 올 4분기부터 이제 부터 갈 거예요. 당장 이제 도축이 줄면은 속감이 뛰어요. 일주일 상관도 그렇잖아. 일주일, 지난주하고 이번 주도 한 500원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속감이. 18,500원 됐다가 19,000원 됐다가. 그거는 순전 뭐 해당 당일날 추가 도수 문제거든요. 500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가. 그런데 평달 대비 한 20%가 작년 대비 추가가 줄어버리니 일단은 돼봐야 알겠지만 가능성으로는 보다 속값이 오를 확률이 많다.
수납 물량이 줄다 보니까 작년 추석 우리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앞으로 계속 그럴 것 같아. 왜냐 그러면요. 올해 6월달 이게 농촌경제연구원 데이터거든요. 맞추자는데 송화지 생산 도수가 이미 20%가 감소했어요. 20% 감소했어요. 앞으로 계속 감소할 거예요. 송화지 감소는 당연하지. 당연할 수밖에 없어. 작년 재작년에 미경산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난수 결차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암수 비용 많이 했잖아요. 그죠? 특히 번식 농장에 돈이 없어가지고 사료가 플러스 그러니까 2종 고래가지고 그냥 있지도 않은 암수를 막 팔아가지고 300만 원, 어미소가 300만 원, 400만 원에 피우시켜서 보이는 경우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체중도 얼마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암수가 없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송화지 생산 도수도 이미 올해 주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결정판입니다. 결정판. 사회도수가 최고의 때는 2022년 355만인데 하루만입니다. 하루만. 요거는 15만도 플러스 내 15만도 하면 누굽니다. 그럼 내가 전체 사회도수가 되는 거예요. 하루만 355만도 되는 것이 올해는 322만, 내년은 316만. 그러면은 내년하고 2022년 속까지 빠지기 시작한 그래하고 355, 316, 40만 원. 나 차이가 생기죠. 310만 원까지 빠졌다. 속감이 가장 좋았을 때는 언제냐? 2021년. 그때 340만 원이야. 소투수가 340만 원인데도 아까 2021년 제가 말씀드렸죠? 1등급이 27,500원. 자, 그런데 사육도수라는 건요. 사육도수는 2년 후, 2, 3년 후에 속감 예측하는 자료예요. 이때 사육도수가 2021년, 2022년에 사육도수가 많았지만은 실제 이 소들이 출하하는 거는요, 한 2년 있다 출하하는 거거든요. 속감을 결정짓는 사육도수가 아니라 사육도수가 아니고 도축도수입니다. 그런데 자, 이거는요, 제가 이건 어제 안 나와요. 책에도 안 나오고 어제 뭐 잡지 이런 인터넷에서도 안 나올 때요. 밴드 같은 거 있으면 정의 박사가 이런 얘기 하는데 하면서 올려도 괜찮을 거예요. 뭔 얘기냐면 이게 내가 만든 거예요. 내 기준 1년 연간 도축 도수가 85만 도가 넘었으면 속감은 빠진다. 연간 도축 도수가 85만 도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속감은 옵니다. 그 각자가 보니까요. 그래서 사육도수가 가장 많았을 때가 언제냐면은 사육도수가 속감이 좋았을 때 2022년이잖아. 손은 340만 원 있었지만 그 도축은 79만 원 딱 도축했어요. 수학 부족했지. 그리고 2022년도에 손은 355만 원인데 도축 도수가 86만 9천 87만 원이에요. 87만 원이면은 85만 원보다 조금 많잖아 살짝. 자, 그런데 이거를요 2022년은 잘 봐야 돼요. 뭐냐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22년이에요. 이게 2022년이야. 상반기에 속감이 좋았어. 하반기 때 완전 끊어지기 시작했거든요. 87만 원 시간 상반기 때는 얼마 도축이 안 된 거야. 이 하반기에 밀려버렸어. 그 다음 속감이 완전 무너졌죠. 2023년, 2024년. 자, 2023년, 23년 93만 원. 24년 55만 원. 85만 원 얼마나 많아요? 올해 93만 원. 올해 수가 많잖아 지금요. 올해 근데 4분기는 살짝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년 86만 원. 내년 86만 원. 이제 85만 원 거의 근접했지. 지금 현재 도축 보면 암수 비율이 거의 반반이에요. 순위까지 거세고 비율이 거의 반반인데 내년 되면은 그건 당연히 됐을 것 같아요. 내년 되면은 거세고는 뭐 32.4개월 된 출하가 되겠지. 근데 암소는 내년에 암소 도축 물량 올해만큼 많을까? 지금 송아지 가격이 벌써 410만 원까지 올랐잖아요. 그죠? 410만 원까지 올랐어요. 뭐 송아지가 좀 빠지면서 사야지 기다리지 마세요. 송아지가 계속 더 올라요. 더 오르는 거 보지 빠지진 않아요. 송아지가 오르는 거 보지 절대 빠지진 않을게요. 그 430대고 올 연말 되면 440, 50될 거예요. 내년 되면 460될 것 같아요.
살림은 지금 문제하고 안 돼서 지금 사세요. 현금 없으면은 돈이 좀 부족하면은 암송아지하고 사 300만 원짜리 암송아지고 사가지고 미용상 비고 갔어야 되잖아. 일단 목돈이 없으면 송아지 할 돈 없으면 일단 농장을 채워. 지금 농장에 소를 채울 시기예요. 농장을 지금 송아지 가격이 오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미국 단가가 되려면 이게 그 송아지가 지금 흡식하면 2년 후에 출하가 되잖아요. 그죠? 2년 후 출하할 때, 자, 25년에 2년 후 27년이잖아요. 그죠? 80만 원밖에 도출이 안 돼. 사회 투소도 310만 원밖에 안 돼. 한동안 85만 원을 넘기지는 소가 없어. 분명히 오래 입치하는 소들은 2년 있다가는 분명히 이게 출하 분명히 적다 보니까 수값이 이게 눈에 보이거든. 그래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구다? 큰 손들. 지금 안 그래도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이제 축산과학원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따로 모임이 있어요. 소참 키우는 명인 뭐 많이 되는 사람들 이제 우리가 스터디 부른 모임이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해요. 요새 한국도 이제 결정 났잖아요, 그죠? 아직 세부 시행이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세부 시행 항목이 어떤 것을 집어넣을까? 예, 한 가지 지금 들어간 게 뭐냐 그러면 확정 아니냐? 의견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대기업들 하루 산업에 들어오지 마라. 사료회사나 이런 데 있잖아요. 사료회사에 사료 만들어서 팔아야지. 자꾸 생축장, 민탁사람 이런 거를 해. 아시죠? 양동 양계는 보면은 전부 다 계열화 해가지고 그게 이제 국민이 아니고 기업이 돼버렸어요. 한국까지 이제 그쪽에 손을 쭉쭉 뻗고 있어요. 은행권에서도 이제 예탁 이런 데 가지고 투자를 받습니다. 은행에서 한국 사업을 해. 예전에 한번 반짝했다가 돈이 안 되니까 빠졌다가 지금 돈 되려고 하니까 또 저한테 그런 문의들이 온다니까요. 제가 이제 대학교를 자다 보니까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해주세요 해가지고 은행권에서 아니면 돈 많은 이런 이제 투자처에서 연락이 와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은 소를 사면은 그냥 몇십만씩 그냥 아작을 내버려요. 송아지 시장을 가만 술 올려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면은 일반 사람 살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도 지금 이제 계속 이제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값이 쑥 올라가지. 왜 다니냐? 한국의 소가 괜찮을 거니까 수값이. 지금 흡치라는 소는 판매가 괜찮을 거니까 그 사람들 계속 계산이 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가 이제 마지막 끝자락이고 내년부터는 서서히 올 사자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이제 서서히 회복이 됩니다. 한 방에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서서히 회복이 될 것이다. 가 있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시황들은요. 요거 지금까지 보여준 자료는 농촌경제연구원 6호로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 가서 인터넷에 농촌경제에 축산 관측 정보 6호로 치면은 그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이제 경영의 문제, 경영. 지금 농장에서 가장 했었나 왜 이렇게 뭐냐 그러면 나이 많은 소 비움시키지 마세요. 나이 많은 소는 수정을 시키세요. 나이 많은 소 비움시켜봐야 빠르면 월년만 늦어도 내년 연초에 출하가 되잖아요, 그죠? 나이 많은 소는 그냥 새끼 놓고 낳은 소예요. 새끼 놓고 나서 수정을 한 번 더 시킬까? 아니면 피움시키게 하는 그런 소도 있잖아요, 그죠? 절대 피움시키지 마세요. 피움시켜봐야 바람을 월년만이 늦으면 내년이 6천년이에요. 그때까지는 완전히 회복은 안 될 거예요. 지금 암소, 특히 나이 많은 60개월 이상짜리 암소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성숙도 때문에 더 하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와플 뿔을 안 달면은 아시죠? 가격 300 한 중후반대 도체 중에 뿔을 못 달면은 얼마다? 500이 안 돼요, 한 마리당. 400만 원대밖에 안 됩니다, 지금. 제수를 상당급하다 말이고 300만 원대 빠져버려요. 뿔을 안 달면은 지금 400만 원대밖에 안 돼요. 체중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물려말까지 내년초까지는. 그거 수정시키면은, 자, 7월달에 수정시키면 언제 새끼 넣죠? 내년 5월에 새끼를 낳아. 내년 5월에 새끼 넣으면 언제 팔아먹을 수 있죠? 내년 12월에 팔아먹어요. 그때는요, 내 생각에 최소 460, 70을 될 거예요. 송아지는. 그러면은, 나이 많은 속은, 암속은 피부시켜서 내보내겠습니까? 송아지 키우는 그 돈이 되는데. 그렇지. 그럼, 암소 출력량이 줄어요. 그럼 이제 암소가 나이 많은 소에도 제값을 받아요. 특히 경남 쪽 같은 경우에는
이경이나 이쪽에 감수 많이 세잖아, 그죠? 도축장도 큰 거리 있고, 제값을 받을 수가 있다. 송아지 가격에서, 송아지에서 한 50만 원 들어가서, 감수에서 레스가 최소, 감수 키우기에서 최소 100에서 150원 들어가다. 타이밍을 조금 더 놓치면, 지금 농가들에게 가장 큰 부담은 뭡니까, 지금? 당장 코앞에 가장 큰 부담은 사료비잖아. 비료는 하루에 사료 10kg 먹지만, 9에서 10kg 먹지만, 배합사료비죠. 번식분은 몇 킬로? 3kg밖에 안 먹어요. 번식 사료가 비료 사료보다 싸잖아, 그죠? 그러니까 일단 올해는 무조건 버티기야 돼. 버티기려면은 비료보다는 번식우가 몸이 가볍다. 그래서 일단 나이 많은 손은요, 일단은 수정시키지 말고, 피업시키지 말고, 수정이 잘 안 되면은, 수정 안 되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은요, 살이 쪄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너무 막 빼만나가지고, 날씬해가지고, 영양 부족으로 안 되는 것들이야, 사료 한 1에서 2kg 더 주면 그 다음부터 수정은 들어갑니다. 플러스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비타민 B, 비타민 A, 카우믹스 기준으로 하루에 40g입니다. 그램 수를 맞춰야 돼요. 하루에 10만 알 정도 줘야 됩니다. 카우믹스 기준으로. 하루에 한 40g씩, 아니면 5kg짜리 봉지 비타민제, 비타민 A, 그건 한 1000만 알면 돼요. 그건 한 10g 정도씩은 생기놓기 한 2달 전부터 해가지고, 구유기관에 수정시킬 때 얹어주세요. 그리고, 베타캐로틴도 같이 베타캐로틴. 베타캐로틴이요, 발진에는 좀 아주 효과가 세요. 베타캐로틴을 가지고, 권장량이 있습니다. 그거는 약품 권장량대로 베타캐로틴하고, 카우믹스 한 40g 주면서, 그래도 발진이 약하네? 민감한데 이러면은요, 일단은 송아지를 엄마한테 떼버려. 제압분식, 제압분. 송아지방에 형아들하고 같이 먹도록 뒀다가, 엄마 스타충 들어놓고 밥 먹을 때만 송아지를 붙여요. 일단 송아지가 엄마한테 귀찮게 안 하잖아. 평소에 가만 그냥 송아지방에 엄마 방에 있으면요, 발전이 세게 가요. 착성도 잘 돼요. 가장 센 거는요, 제압분 플러스 비타민 A, 카우믹스 기준 40g, 베타캐로틴 정량거든. 그 정도 하면은요, 그리고 호르몬 처리까지 병행해서 한다고 그러면, 하여튼 어떻게든 수정시켰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먼저 얘기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한 4년, 5년 전만 하더라도 추가 개월령이, 5년 전 해가지고 계속 평균 추가 개월령이 30.5개월이었어요. 30.5개월. 근데 지금은 32.4개월이야. 왜 한 2달 정도 추가를 늦췄냐? 물론 이제 늦췄냐?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거야. 속값이 안 좋다 보니까 왕복 툭불 받아야만 돈이 되다 보니까 늦춘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근데 주변 농장들을 가만 둘러보세요. 둘러보시면 주변에 있는 소 잘 키우는 농장들이 다 둘러보세요. 아니면 축제인데 있는데 큰데 생축장 하잖아요, 그죠? 생축장에 있는 그 직원들한테 얘기가 들어보세요. 옛날에는 30개월 키우면은 8분 부분이 요즘 나왔어요. 지금은 30개월 가면은 툭불 나오더라 7분 툭밖에 안 나와. 거의 왕뚝이에요, 30개월. 해보니까 8분 9분을 받으려면은 32, 33을 가야 돼. 지금 뭐 25,000원, 3만원짜리 지목 나온 분들은 35개월, 46개월짜리 정도 많아요. 지금 모 TMR 공장 같은 경우는, 자, 근데 TMR 공장이 실명은 그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모 TMR 공장 같은 경우는 기본 34에 36개월까지 비교하세요라고 그냥 공공연하게 얘기하시는 분, 자기 사도봉입니다. 그러니까 해보니까 진짜 34는 가야지. 그 사람들 뭐냐면 8년 9번이 못 하는 거예요. 대부분. 되더라 하는 얘기죠. 근데 이게 굳이 그 TMR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보면은요, 이 편을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건데, 지금 소 출하면은 소 800kg 나왔습니다. 뭐 진육 470 나왔습니다. 이러면은 와 하나요? 보통이네 이러잖아요, 그렇죠? 지금 800kg 그래 뭐 큰 거 아니에요. 지금 평균 800kg 찍었어요 이제. 저거 평균이 800kg예요. 800kg 찍었는데 계량이 중요한데 계량 학자들 가축 계량 사업소에서 계량에서 가장 우선시키는 게 뭐냐면 체중이거든요.
한우라는 식량 안 봅니다. 식량 자원 플러스 안 보여요. 쌀이 우리가 식량 안 보듯이 육류 자급률, 쌀 자급률, 분야별로 자급률 목표가 있는 것 보니까요. 그래서 한우 같은 경우 계란가지고 가장 우선시 치는 게 뭐냐면 한 마리당 정육량을 따져요. 그러니까 한 마리당 덩치할 때 정육, 우리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고기 양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체중을 가장 우선시 얘기해요. 체중. 그래서 저 계란 쪽에 이제 그때 본부장님 만나서 계란 지역 본부장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미 작년인가 생체중 20년 전 목표가 생체중 780이었대요. 이미 달성을 해버렸다. 한우는 예전에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 소로 따진다 그러면 소형종이었어요. 지금 이제 한우는 대형종으로 바뀌어버렸대. 800kg 넘으면 앵커스도 800kg 넘으면 크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대형종으로 바뀌어버렸대. 계란계거든요. 그래서 1998년도에 한우 생체중이 얼마냐 그러면 몰라지고 왔어. 1998년 542kg. 540. 1998년이면 지금부터 27년 전이죠. 27년 전에 생체중이 540. 지금 2023년, 지금부터 2년 전입니다. 787. 그리고 지금부터 10년 전, 2015년 719. 지금보다도 10년 전만 하더라도 생체중이 80kg 낮은 거예요. 10년 동안 체중이 80kg 늘었어. 그리고 27년 전 대비되면 체중이 이제 조금 늘었어요. 260kg 늘었어. 체중이 260kg. 540이 그래서 260kg 체중이 한 500kg 이상 커져버린 거죠. 근데 체중이 커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게 이제 영양의 영역입니다. 영양 이꼴 마블링인데 제가 이제 전문이잖아요. 공부를 일본에서 했어요. 일본 화우도 많이 하고 일본의 지역별로 화우 브랜드가 있어요. 표고 요소가 일본에서 등급이 가장 잘 나오거든요. 단가도 참 세요. 32개월 이렇게 출하를 해요. 출하 체중이 몇 킬로인지 아세요? 32개월이면 680kg. 지역이 아니라 생체가 680kg예요. 생체가 32kg. 우리나라 한 20년, 30년 전 소가 지금도 표고용소. 보면은요, 소형종이 마블링이 좋아요. 대형종은 마블링이야. 정액도 보면 그런 경향이 있죠. 간혹가다 한국의 정액은 마블링도 좋고 체중도 좋지만, 그러나 진짜 하늘에서 우리가 파도를 진짜 별따기고, 통상적으로 보면 일반 정액 보면은 체중이 좋으면 체중이 좋으면 마블링이 좀 쳐지고, 마블링이 엄청나게 좋으면은 다 좋은 건 없잖아. 화강미는 없어요. 뭐 하나씩 빠져요. 근데 마블링하고 체중은요, 항상 반비례 관계가 있어요. 근데 체중이 이만큼 커져버렸으면은 마블링은 어떻게 된다? 약하겠지. 약한 게 뭐냐 그러면요, 다른 표현하면요, 늦게 차요, 늦게 차. 제가 농장 현장 오늘 농장에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제가 농장 현장 갔을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 그러면 예전에는 23개월령 소 외형이었어요. 23개월에는 비육 절개가 끝나고 비육이 딱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때 소가 이제 긴축지에 이제 근육이 실리고 양지에 기름이 물 차이고 문제 23개월 엉덩이에 꿀렁꿀렁 미침이 나오는 게 23개월이었어. 응? 근데 지금은 23개월 소가 대부분 잘 나오는 농장들 가보면 23개월 모양이 좋았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대부분 잘 나오는 농장들 가보면요, 23개월 소가 왠지 약해 보여. 한 25개월 돼야지 그 모양이 나오잖아요. 25개월이 돼야지. 그러니까 지금 기본 체중이 800kg 나오니까 마블링이 늦게 차요. 늦게 차. 나는 그냥 왕풀만 받아도 돼. 왕풀에 그냥 10분 정도 6분 정도 받으면 돼. 마블링. 그냥 30kg 추가하셔도 괜찮은데 자료도 좀 줄이고. 아니야. 나는 8분 9번 받을 거야. 지역 23,000원, 25,000원 찍을 거야. 그러려면요, 마블링 이렇게 바뀌니까 32개월 플러스 알파. 지금 소가 바뀌었습니다. 예전보다 소가 바뀌었어요. 제가 예전에 작년에 한 농장을 가서 깜짝 놀랐어요. 100% 거세요. 100% 핏불입니다. 그 농장은 봉에 박대하사라는 농장이라고. 혹시 이름을 들어보셨어요? 네. 그 집소도 이때까지 나의 기본적인
생각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소가 한 26개월, 7개월 됐는데도 물씬해, 소가. 키가 말처럼 크고. 근데 어떻게 이런 소가 촛불 9분이 나올 수가 있지 싶어. 근데 그 집이 계량이 아주 잘 됐거든요. 키도 커요. 이제는 이해가 돼. 아, 그 집 소는 우리가 전 평균보다도 그래도 또 좀 빨리 가는 거지. 계량이 잘 되다 보면 체중하고 마블링을 같이 잡다 보면은요, 일단 비육 기간은 어쩌면 TMI 공장에서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을 수도 있죠. 32년 가야 됩니다. 8, 9를 찍으려면 36번 가야 됩니다. 근데 소 키우는 거라는 게 들어가는 돈하고 나오는 돈하고 그 차이, 수익이잖아요. 그죠? 수익이 커야 되잖아요. 너무 사료가격이 비싸면 비교도 안 될 거 아니에요. 비육기를 들다 보면 사료가격이 많이 나가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일단 전체 지금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고, 제가 10분만 얘기한다면 한 20분 정도 것 같은데, 자, 지금부터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은 뭐라도 괜찮아요. 아무거나 다. 요새 궁금한 거, 세세한 것도 괜찮아요. 저 보고서가 질문에 뭐 대답했냐고 보고서예요. 뭐 강의했냐고 보고서가 질문 많이 해주세요. 질문, 자, 없으시면은, 혹시, 예. 저희가 이제 지역에서 예. 그 생균제를 지금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단순히 이제 미생물을 정충의 숫자인 이제 데이터적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제 단순히 발효 과정인 현장의 향과 미각적인 측면으로 다가서야 되느냐, 거기서 좀 딜레마가 좀 생긴 게. 결론부터 답부터 얘기할게요. 향을 보세요. 향을 봐야 되고, 성함만 잠깐만 얘기를 좀 주세요. 박혜경입니다. 박자, 해자, 경입니다. 해자, 해자. 예. 자,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지금 조금 이제 여당으로 얘기를 하면 그 얘기에 앞서가지고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그냥 등급 잘 나온 농장들 있잖아요. 그 주변에서 막 2만 6천 원 이내, 3만 원 이내 하는 소리 지금 나와요. 대학사를 먹는 농장은 크게 없어요. 그래, 발효 TMR, 자가계약 한 농장들이 3만 원도 찍고 2만 8천 원, 2만 6천 원 찍어요. 그러면 발효하면 그 미세물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딱 그거하고 지금 매치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미생물 숫자에 이런 것도 먼저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생물은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우리가 미생물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통상적으로 생균제라고, 생균제라고도 하고 미생물이라고 하고, 이런 생균제 안에 미생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끝내기 따지면 그냥 생균제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생균제. 또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생균제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사료에 뿌려주는 게 있고, 발효할 때 지금은 우리가 백발효라고 그러죠. 공장에서. 그 넣는 생균제가 있고, 사료에 뿌려주는 생균제가 있어요. 균이 있어요. 사료에 뿌려주는 균의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은 다이몬드 XP. 알죠? 다이몬드 XP. 학교에 7만 원 정도 하잖아요. 저 다이몬드 XP 회사하고 저하고 아무 그런 이야기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고 저 돈 받는 것도 없습니다. 진짜 다이몬드 XP 미국에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수입에서 하는데, 지금처럼 하지기 더운 날씨에 소가 산소수량이 좀 빠진다. 그럼 다이몬드 XP 좀 뿌려주면 50g씩 뿌려주면 산소수량 늘어나요. 후기 때 산소수량 빠지는 것도 다이몬드 XP 뿌려주면 조금 회복이 돼요. 화질기는 또 마찬가지고, 새끼도 화질 XP가 효과가 있어. 다이아몬드 XP는요, 이스터 컬처입니다. 중요한 건 효모 이스터의 컬처야. 배양산물이에요. 배양산물입니다. 배양산물. 다이아몬드 XP 있잖아요. 그죠? 거기 한번 보세요. 이스터, 효모, 시계, 배상 글자 적혀져 있나?
없어요. 효모 분수계도 몇 셈 안 나올 것 같아. 난 분수계 보지 않았지만 걔는 또 효모 숫자 의미 없다. 무슨 괜히 뭐 10에 6성, 7성, 8성 찍어 나가야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아예 안 찍어버려. 그냥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중요한 거는 컬처다. 컬처가 중요한 거다. 컬처가 왜 중요한지 선생님은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생물제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자, 우리가 등급 잘 나오는 문장, 발효해서 보는 문장들은 최고 좋은 게 농업실세대 이행중이에요. 농업기술세대 지금은 이행중이라는 표현을 안 써. 그냥 미생물제라고 하는데 유산, 효모, 고초 이 세 가지 종자가 있습니다. 종균이야. 배양한 거 아니에요. 종균을 집어넣어야 돼. 그러니까 집에서 발효를 해서 먹을 때는 종균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료에다 뿌려주는 거는 배양물이 더 좋은 거예요. 배양물이. 균 숫자가 의미가 없어요. 자, 균 숫자가 왜 의미가 없냐라는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 표 보면 이런 표들은 엄청 많습니다. 지금 분석을 해서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자료가 뭐냐면은 제가 오늘 아무나 한 명 저한테 전화번호 제가 전화번호 자료를 통째로 줄게요. 발효 관련 책자가 있어요. 혹시 가지고 있나요? 발효사를 만든 발효 게임을 만든 책자가 있어요. 과학원에서 나온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학원.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없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책자를 좀 PDF가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 그거 다 단체 신청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이거 그 시청 그거 왜냐면 지금 출연 안 되거든요. 제가 선을 신청해 놨습니다. 과학원에서 좀 그거 안 가지고 쓸 거예요. 나 일단 찾는 시간 들고 일단 좋게 보내놓을게요. 맞습니다. 자가발 TMI 책자 아니에요. 자가발 TMI 책자 축산과학원에서 다들 지금 배포하고 있는 거고 발효 사료 만드는 책자가 있어요. 그거는 왜냐면 10년 가까이 전에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책을 배포는 안 했어. 축산과학원에서 오글치고 있는 걸 제가 우연하게 찾아가지고 하여튼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발효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유산, 효모, 다시거스 그런 문제가 있는 고추균이죠, 고추균. 근데 균을 탁 집어넣고 이제 뭐 배지를 넣고 이제 배합을 하잖아요. 균 숫자는 2일차가 피크예요. 3일차부터는 균 숫자가 쭉쭉쭉 빠져. 원균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추균 같은 요 경우 같은 경우에는요, 고추균은 뭐 4일차는 그게 뽕이야, 제거가 되는 거예요. 효모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일차가 피크고 유산균도 2일차가 피크예요. 지금 문장에서 혹시 작업에 백으로 지금 작업에서 만들어버린 문장이 있나요? 혹시 있어요? 몇몇 있죠? 그거 만들어가지고 바로 지책에 뭐냐 그러면은 장기사업에 있잖아요. 돈 좀 들더라도 의뢰를 하고 바로 만든 거 의뢰를 하고 한 5일 있다가 또 의뢰를 하고 똑같은 사료입니다. 한 10일 있다가 한 의뢰를 해요. 그러면 바로 만든 게 균 숫자가 최고 많고 11차가 되면은요 균 숫자가 최고 낮아요. 어떤 경우는 효모가 제로입니다. 제로. 근데 어느 회사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래서 등급 최고 잘 나온다는 뭐 TMR 하나 있죠. 그게 등급 잘 나와요. 내가 균 분석을 다 해봤어. 효모가 최고야. 근데 저 나름대로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 회사 TMR 사료 만들 때 효모 안 집어넣냐? 아니야, 효모 집어넣었어요. 집어넣는 거 나도 알아. 근데 분석을 해보면 효모가 적은 거야. 근데 그 TMR은 농장에서 보통 보름이나 3주 있다 먹였는데 3주가 지나버리면 처음에 효모를 이만큼 집어넣더라도 효모가 검출이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균수작 빠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TMR 품질을 왜 궁금하다. 이 TMR이 발효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궁금하다 그러면 균수작 가지고는 몰라요.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만들자마자 바로 단미산염에 막혀. 그러면 가면서 이동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루 이틀 걸릴 겁니다. 그러면은 피크 시기 한 이틀이 되겠죠? 부스랑 땡이. 그걸로 해가지고 만들자마자 보내고, 만들자마자 보내서 비교하면 그건 데이터가 되는데, 이거를 묵혔다가 보내버리면 이제 꽝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6생 좋니, 7생 좋니 얘기할 건 못 돼요. 못 되는 이거는 뭐 가지고 이제 검증을 해야 되냐? 그걸 얘기하기에 앞서서 균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균이라는 거는 발효에서 사용하는 균이라는 거예요. 농축센터에 가서 사료 미생물질 달라고 하고 그 센터에서 뭐 그냥 어떤 데는 유산균을 고쳐 섞어서 그냥 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유산균을 많이 줄까요? 아니면 어떤 균을 원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데가 있어요. 지역마다 달라야 되거든요. 작년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사료용인데 유산균 고추를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세요. 유산균 고추입니다. 유산균 고추인데 TMR 비비는 형태에 따라서 달라져요. 유산균 고추인데 균에 섞기 때문에 그러는데 유산균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김치거든요. 요거부터 김치. 효모는 빵 만드는 효모, 막걸리 만드는 효모 맞죠, 그죠? 고추는 뭐냐? 된장 만드는 고추예요. 고추균은 아침에서는 막 날아다녀요. 막 날아다녀요. 효모 같은 경우 정제된 효모 인간이 뭐 여러 가지 종류를 가지고 있죠, 그죠? 유산균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근데 이 특징을 보면은요, 김치 만들 때 김치 버무려가지고 뭐 젓갈 넣고 넣어가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같은 옛날에는 그거를 이제 김장독이나 해가지고 빵에다 넣어. 제가 근데 취사님이었거든요. 최고 힘들었던 게 뭐냐 그러면은 이거 풀려서 취사님을 해서 비닐에다가 김치를 빈장을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그걸 땅에다 한 묻어놔요. 그러니까 취사님들이 이제 낮에 가면 옥경이 들고 이제 그걸 파러 가거든요. 근데 빵이 얼어 있잖아. 그게 난 그리 싫더라고요. 김치 힘들더라. 어쨌거나 김치는요 공기를 차단을 시켜버려요. 김치냉장고에 라면장에 넣어서 김치냉장고도 차단시키죠. 저 무슨 얘기냐? 100%가 아닌 유산균의 주로 활동하는 종자는 현기성이가 있니? 공기가 없어야 돼요. 현기성. 맞죠, 그죠? 빵 만들 때, 막걸리 만들 때, 그 라면장에다가 김치냉장고에서 막걸리 만들면 김치냉장고에서 빵 만드는 거 아니죠, 그죠? 공기하고 접촉을 해요. 고기성이 주종입니다. 물론 일부 효모는 견디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주종은 고기예요. 그리고 고추균이 가장 많은 건 어디니까? 편집이야, 편집은 그 하구에 가장 좋은 조사료는 편집이에요. 왜냐? 조사료로 옷에서 좋긴 하지만은 그 단추인 미생물하고 궁합이 잘 맞는 고추균이 편집에 많이 붙어 있거든. 그걸 삶아가지고 멸치를 뚝뚝 말아놓으면 그게 멸치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멸치거든요. 그 고추균은 공기 좀 뜯어다니라고. 그러면 현기예요, 고기예요? 고기잖아. 이 고기고는 현기예요. 여기서 어떤 가지 사실이 나오냐 그러면은 TMR을 비벼가지고 바로 섞어서 바로 먹일 거면은 농촌센터 가서 아이고 센터 선생님 나 섞어서 바로 먹일 거니까 효모균을 많이 넣어주세요. 효모, 고추. 특히 효모가 중에 고추도 괜찮아요. 아까 섞어가 그런 효모. 왜냐면 섞어서 바로 먹을 거니까. 비빔 돌리고 빽작을 안 할 거니까. 그럼 효모를 넣고, 나는 빽작으로 할 거야. 그러면은요, 효모는 조금만 넣어주고, 유산균을 많이 넣어주세요. 유산균이 힘이거든요. 그래서 빽작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단기간 동안 빵빵하게 올라가서 지금 같은 날씨면 이틀이 뭡니까? 한 2~3시간만 되고 빵빵해져요, 지금은. 그러면 막 발효가 막 일어나잖아요. 발효가 막 일어나요. 통상적으로 빽작을 할 경우에는요, 저는 이렇게 묶으면은 지금 날씨면은요, 바로 2~3시간이면 빵빵해져요. 빵빵해지던 게 가라앉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는 한 일주일 기다려야 돼요.
빵빵해질 때는 버리면 안 돼요. 소가 그 냄새가 엄청 자극적이거든요. 그냥 사람 같은 그냥 눈물이 칠칠 날 정도예요. 빵빵했다가 좀 가라앉고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려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 바로 부산물이에요. 다이아몬드 XP가 있어. 커치잖아. 커치가 바로 부산물이거든요. 그게 많아야 돼요. 커치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효소, 유기산, 아미노산, 유지액과 위성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 멀쩡한 거예요. 김치 유산다르죠. 거칠한 김치하고 묵은지하고 황금 우리가 딱 눈을 보면 알잖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건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쉽게 이해가 발효된 거는 발효사료는 묵은지고 그래야 비벼서 바로 먹이는 거는 겉절이 김치입니다. 원료는 똑같은 원료야. 묵은지하고 겉절이 김치하고 어떤 게 영양가가 많아요? 당연히 묵은지가 영양가가 많죠. 묵은지를 또 대표하는 게 뭐냐? 효소예요, 효소. 지금 그 구글이나 지마켓이나 쿠팡 같은 데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 먹는 효소 얼마 하는지 1kg에 몇십만 원씩 합니다. 효소는 엄청 비싸요. 효소가 왜 비싸냐고요. 사람 장 속에 효소가 없으면 영양소를 흡수를 못해.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사람이 음식을 먹잖아. 입에서 저장 양장 씹어요. 이게 물리적인 소화야. 입장만 작게 만들어줘. 꼭 삼켜. 위에 들어가 염산이 굴굴 나와요. 화학적 분해야. 입장 좀 더 작아져. 그러고 와서 위에서 저 밑으로 장으로 내려가죠. 장 담관에서 각종 효소들이 나오거든. 효소, 단백질 분해하는 프로테아제, 지방을 분해하는 리파제,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락타제는 유산이죠. 하여튼 당 전분, 당하고 전분하고 지방하고 성분석이 분해하는 효소들이 나와요. 그건 알죠, 그죠? 효소들이 당 전분은 글루코스로 분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 전반에서는 글루코스 형태로 흡수가 돼요. 효소에 도움이 없으면 흡수가 안 돼요. 그리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보면 아미노산 가장 작은 그래야지 장벽에서 흡수가 돼요. 그러니까 글루코스하고 미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탄수화물은 글루코스,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시키는 게 뭐냐 그러면 효소야 그게요. 근데 효소가 어디에 맞냐? 묵은지에 효소가 또 어디에 맞냐? 발효사료에 오래 숙성된 발효. 그러니까 발효사료 같은 경우에는 그러겠습니다. 하여튼 균은 무슨 균? 유산균. 그래서 발효산물이 많아야지 그게 좋은 거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발효는 유산 발효가 되겠죠. 일봉하잖아요. 유산균은 무슨 균입니까? 유산을 만들어내는 균이 유산균이에요. 맞죠? 유산은 알칼리니까 산입니까? 산이잖아요. 그죠? 유산균이 막 이렇게 발효가 일어나면 이게 발효 믹스로 발효 TMI 될 수도 있고 발효 수도가 될 수도 있고 pH가 뚝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발효가 안정이 된다 하면은 딱 정지되는 게 이제 pH가 4 정도까지 4 정도. 그건 제가 실험한 얘기예요. pH가 4 정도 되면은 이제 발효가 안정이 되죠. 그러면 이때는 뭐냐 그러면은 탁 쏘는 이제 술 냄새. 왜냐면 이거는 알코올도 그러니까 효모도 들어가 있고 유산균도 탁 사야 돼요. 탁 쏘는 그냥 술 냄새 비싼 그런 냄새 있잖아요, 그죠? 알코올 발효도 들어가 있어, 알코올 효모 발효도 돼 있으니까 탁 쏘는 술 냄새 정도 나는. 너무 탁 쏘지 말고 또 어느 더 좋아요. 또 아까 그 질문 대답은 균 숫자보다 냄새가 더 중요하다. 또 하나 숫자를 보려면은 뭐라고 보면 되니까 pH를 봐야 된다. 야, pH는 어떻게 측정합니까? pH 쉬워요. 오늘 집에 가실 때 요 자료도 필요하신 분들 제가 그냥 이거 훔치러 드릴게요. 나눠주세요. 제가 오늘 드리는 자료는 교육 자료는 된 것 같은데 인터넷에 올리시지 마세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 강의는 저는 목성을 드려야 돼요. 이 그림만 보고 오판을 해가지고 저 바꿔서 왜 또 저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서 이상하게 또한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강의를 들어서 자료 가져가는 게 괜찮은데 안 들은 사람이 자료만 보고 이상한 거 다르게 판단되면 안 되니까 오해를 살 수가 있으니까 주시는데 참고는 하십시오.
갈 때 요거 한 5천원이면 살 거예요. 저울. 가정용 저울 팔죠. 플라스틱 통은 아무거나 있으면 PTP 그냥 잘라서 해도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40g의 물 96ml 90g 넣고 막 흔들어요. 뒤에만 바로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갈 때 다이소 들렀다가 그 다음에 초등학교를 또 들렀어요. 큰 초등학교 앞에 가면 막 문구 리트머스 페이지 팔죠. 꽁 찍어가지고 살짝 노란색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pH가 한 4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파란색이나 녹색이 나오면 안 돼요. 무산 발효가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난 가장 정확한 거는 냄새. 냄새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이거를 자극적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안 보는 사람이 있고 술 냄새가 난다 안 난다 좀 있는데 pH를 쏠 수가 없거든. pH가. 그래서 노란색으로 쪽으로 하는 가수가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발효 품질을 보는 방법이 있고 얘기 나온 김에 여기까지만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 정도 발효 품질이 나오고 제대로 된 걸로 어떻게 따지느냐 숫자로 하는 게 방법이 있어요. 이게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하는데 적정 발효 기간은 적산온도 발효예요. 적산온. 그런 살짝 쏘면서 수치극이 냄새 나면서 pH가 한 4 정도로 떨어지게 하려면은 적산온도를 최소 200 이상을 200 이상입니다. 200 이하는 안 돼. 최소 200, 즉 한 300 정도를 권장을 해요. 300 정도. 이게 400대면 더 좋고 500대면 더 좋아요. 200 이상입니다. 이게 적산온도는 왜 그러냐면 외부온도 곱하기 날짜를 했을 때 20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외부온도가 20도다. 그럼 20에 뭐를 곱해 200이 나오죠? 10을 곱해 200이 나오잖아. 그럼 12도 딱 넣으면 되는 거야. 지금 외부온도 30도 되잖아요. 그죠? 그럼 10을 둘 필요 없고 한 일주일만 두면 돼요. 외부온도가 11이다. 10도다. 10도. 그럼 뭐를 곱해야지 200이 되죠? 20을 곱해야 200이 되잖아요. 20을 뒀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외부온도가 이제 겨울이에요. 1도다. 외부온도 1도야. 평균. 그러면은 물을 곱해야 200이 되죠? 200을 곱해야 200이 되잖아.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만들어 200을 뒀다 어떻게 먹여요? 그러니까 등급 잘 관리하는 농장들은 어떻게 한다? 이게 어제 제가 갔다 온 농장입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한동네 비닐하우스 만드는 거야. 비닐하우스도 만들고 안에서 넣어서 낮에 불 때는 밤에 불 때요. 밤에 불 때고 아니면은 컨테이너 이거 한 1000만 원 이거 사거든요. 작은 농장들은 컨테이너 이거 온도 조절이 돼요. 겨울철 한 몇 달만 가고 여름철에는 이게 냉방, 온방 다 돼요. 겨울철에 여름에는 이게 뭐 과일 같은 거 넣어두고 겨울에는 지금 바로 사고 이제 넣어두는 거야. 이런 농장도 있고 창고도 만들어가지고 하는 농장도 있고요. 아니면 밖에서 사료회사 케이블이나 사료 사다 보는 농장들이 있죠, 그죠? 전부 다 20kg 분갈이 넣었잖아요, 그죠? 백으로 오잖아요. 90% 다 감사 비닐테퍼 씌워가지고 농장에서 한 20일 뒀다가 농장에 항상 재고가 20일 둬요. 그 20일 된 거 지금 먹이고 또 새로운 거는 다시 90%에서 덮어 씌워. 겨울철만. 여름에는 다시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여름은 또 문제가 있어요. 여름은요 차가운을 덮어 씌워둬야 돼요. 차가운. 이게 45도 넘어가잖아요. 지금 차 본넷 때문에 쏟아지면은 비지요. 뜨거워요. 50도, 60도까지 되고 수도 있다고요. 이게 45도 넘어가 버리면 고초기는 괜찮아. 그런데 효모하고 유산균은 45도가 넘어가면 활력이 떨어지면서 50도 넘어가면 다 죽어버려요. 온도에도 민감해요. 네. 하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생선한 건들대지는 차광망을 씌워주고 겨울철에는 이렇게 이런 관리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저는 균 숫자는 집어넣는 거, 균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주 민감한 얘기인데 나는 우리나라에 세균제 회사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네, 그래서 종균을 가지고 와가지고 종균은 종균 만드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때 에거미라크라는 회사도 있고 전기대학교도 있고 뭐 순천대학교도 있고 제가 아는 양평에 있는 세균제 센터도 있고 뭐 좀 있어요. 종균 만드는데
가 있는데 생김새에서 결국에 종균을 만들냐 그 종균을 배양 희석을 시키자. 희석이라는 게 배양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배양 시설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종균 못 만들어요.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 종균을 사와요. 킬로그램당 리터당 10,000원 주고 10,000원 한 장 주고 사와가지고 여기다가 당근 넣고 뭐 넣고 해가지고 뻥튀기한 거를 그거를 말통 20리터에다가 농장에다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숫자만 늘린 거야 그냥 1차 배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종균 만드는 회사하고 종균의 유산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좀 차이가 있고 종균에서는 그나마 나아요. 두 번째는 그 종균을 배양을 해서 그 농업기술센터 같은 시설을 가지고 배양해서 판매하는 데가 있어요. 있겠죠, 당연히. 거기에 한번 공장을 한번 가보시고 그런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 데가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균일의 종균을 사갔을 때는 좀 이제 최고 좋은 거는 저기 청년농업기술센터에 가가지고 균도 내려서 갖다 씁니까? 종균 그거. 왜냐면 센터 가봐야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발효사료를 만들려면은 지금 하나에 너무 시간이 길어지죠. 자, 발효사료 하나를 만들려면은 대한민국 농업기술센터에 21짜리 말통 있잖아요. 몇 프로를 지급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최하 2%, 권장 3%입니다. 그러면은 프로입니다, 프로. 집에 소가 100마리가 있다. TMR 만들면은 하루에 통상 15kg 먹거든요. 100 곱하기 15kg 곱하기 31. 그럼 100마리 소가 TMR 하루에 15kg씩 먹으면 한 달에 45톤을 만들거든요. 그 TMR은. 필요한 토수가 45톤이에요. 45톤인데 곱하기 3%면은 종균 필요한 배양균 있잖아요. 몇 리터가 필요하냐면은 1350리터가 필요해요. 1350리터. 맡기면 몇 킬입니까? 1350리터 청년농업기술센터 가지고 우리 농장에 소 100마리 있는데 1350리터 필요합니다. 주수야 줍니까? 뭐 힘도 없어요. 전국에서는 그거 주는 데가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 좀 많이 주는 데가 보령군 농업기술센터는 좀 많이 주더라고요. 주는데 성주군 농업기술센터는 보령도 얼마나 받더라고. 900원인가 리터가 공짜도 100원 받는 데도 있고 이게 농업기술센터는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공통적인 데는 그냥 많이 못 준다. 그런데 균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럼 만들어서 써야 돼요. 만들어서 써야 돼요. 대한민국을. 균은 저 어느 회사 균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자에서 못해요. 근데 가장 확실한 건 지금 청년군 농업기술센터에 사용하는 그 균 회사 어디입니까? 고객 거 받아다가 집에서 배양을 해서 쓰고 청년군 농업기술센터 그냥 덤으로 더 쓰는 거야. 똑같은 거란 말이죠. 거기서 저는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균을 제대로 된 균을 가지고 제대로 배양을 시켜서 사용을 하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바꾸기 길었는데 혹시 또 다른 질문? 예. 저 청년 기방에 소 키우고 있는 방주고요. 성을 방제철. 예. 지금 강의하신 내용 중에 50% 이상이 시행비 예측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시방 예측? 예, 시행 혹은 예측 예측을 많이 강의를 하셨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방사 철폐하고 30% 이상의 비율을 자꾸 그걸 압박을 하는데 그 두 가지 질문인데요. 들어왔을 때에 박사님께서 예측하시는 예측대로 될지 혹은 예측대로 안 된다고 한다면 공장 쪽에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보령철만 하더라도 30개 이상짜리 손톱하고 아무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제가 말하려는 사실은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문제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첫 번째가 맞을 수도 있고 두 번째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미국에서 소들 평균 사육 개월령이 평균 17개월령이에요. 그 새우가 평균 17개월령 뺀 것을 가지고 비교를 시키는데 걔네들은 미국 사람들은 마블링이 프리미엄 해가지고 스테이크용 고기가 등심의 지방 함량이 10%거든요. 10%는 뭐라 가지고 딱 1등급짜리 소예요.
왕국 특구를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빙빙해가지고 딱 1등급짜리 왕국 특구를 만들 필요도 없고 딱 1등급짜리 고기만 선호를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나오는 개월령 그게 보면 17개월령에 자기네들은 되더라. 17, 18개월령 추가를 합니다. 우리 30개월이잖아요. 그죠? 한국에 그 시장이 얼마나 크다고 한국에 그좀 팔아먹을 거라고 17개월 키우던 식으로 30개월까지 제가 하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지. 네. 그 새우는 별로 안 좋을 거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그래도 이제 화면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야, 그래도 32세짜리 들어올 수가 있다. 근데 그거는 뭐냐? 어떤 소리냐, 그러면 암소 새끼는 나이 많은 암소도 있잖아요. 그죠? 저는 30개월짜리가 이상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새끼 몇 번 뽑고 생화 13, 2, 3개월이면 좀 빨리 크기 끄니까 손시키자 2, 3개월 손시켜서 뽑은 데 나오면은 두 번이나 아니라 2배 이상 뽑아야지 30개월 넘거든요. 야, 그 고기가 맛이 있겠냐, 나는. 그 고기는 그런 맛이 없을 거야. 하나하고 경쟁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사실 그거는 30개월 이상 풀어도 나 별로 관계가 없을 거라고 보름 전까지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근데 보름 전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지금 이 사람이 추측하는 게 아니라 이거 자료를 보내드릴게요. 뭐냐면 와 이거 진짜 겁나는 일이에요. 이 사람 얘기가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만약에 30개월 이상의 와규를 키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박살 나겠죠. 그게 많아요. 숫자가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난 그게 있다는 사실은 알았는데 이만큼 많을지는 나는 몰랐어요. 전 세계에서 아버지 최고 이제 아버지는 무전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소 종자가 다 비슷하잖아요. 그죠? 물소도 있고 막 그런데 최고 마블링 잘 된다는 화우 이 공식적인 거예요. 화우가 아주 플러스고 그 다음에 마블링이 이제 잘 박히는 이 앵거스 큰 모소 있잖아요. 앵거스 그 우리가 뭐 선수 나오는 까물수 있잖아요. 버팔로 앵거스 그런 종자들이 있어요. 화우하고 하루가 일단은 크레스인데 제가 이번에 그 화우 농장도 가봤어요. 지금부터 한 17년 전인가 화우 농장을 갔는데 이번에도 화우 협회가 있어. 우리나라 하루 협회가 있듯이 그 농장이 화우 협회에서 제명이 되더라고. 제명이 된 농장이. 손은 잘 키워요. 왜 제명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직원을 미국에다 팔을 때 화우를 일본 화우협회에서 제명시켜버렸다. 상도 많이 받은 농장인데 그 농장